어쨌든 정의와 진실을 향한 우리 진용환 교수의 정말로 헌신적인 활동이 꼭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결론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한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 용산 이전이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결정했다라고 지금 연일 스픽스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 교수님도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자,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로 가면 뒤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명태균 씨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2022년 3월 초 대통령 당선 직후로 예상됩니다. 직전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터 안 좋아서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6초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 가는데 뭐 본인이 뭐 그거 안 한다는데 뭐 청와대 안 간대 그 터가 안 좋아서. 자,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4월 이후에 녹취된 내용에서는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게 뭐가 있느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내가 대통령 정책 다 총괄했는데 공약 총괄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는데요. 이제 저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실제로 상당히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안 가야 된다. 3월 10일까지는 광화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만든 문서에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열흘 만에 이제 뒤집어졌는데 명태균 개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명태균 씨 말이 나중에 이제 검증이 될 필요는 있지만 네. 이 말을 한 당시를 보면 특별히 뭘 꾸며다 대거나 없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그리고 지인과의 그냥 속 터놓는 얘기란 말이에요. 청와대 그 터가 허움지었다는 말은 뭐 그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러나 국정운영이라는 거는 특히 그 대통령이 거주하고 직무를 보는 자리를 이전한다는 건 국가 공론에 붙일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가 약간 도사풍으로 한마디 하고 그걸 듣고 김건희 씨가 이제 실행에 옮겼다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지되고 있던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가의 명백한 방증인 거죠.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하는 건 모르겠는데 언젠가 김건희 씨가 범죄인이 돼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돼서 명태균이 한 이 증언에 이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있다면 적나라한 것이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박사님, 지금 용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와서 그거 내가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마치 용산 이전을 사전에 준비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용산 왜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용산은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이잖아요. 나중에 결론이 나는 게. 용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고소고발 바로 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만드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건 나중에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다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식적으로요. 여의도에서 정치해본 사람들은 남들 룰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정책들이 입안될 때는 과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해도 야 바꿔 그냥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저 그렇다면 여기에는 굉장히 강한 압력이 들어왔을 거다. 아, 원희룡 정도의 수준 가지고 자기가 얘기했다고 청와대가 용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앞에도 계시겠습니다만 원희룡이라는 인물이 대통령한테 되게 중요한 전 인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돼진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옮기는 건데 또 지금 어젠가 나온 내용은 감옥 가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 명리학자한테 네. 대통령 부인이 그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아무런 일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아무런 일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는 내가 감옥 가는지 안 가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거의 제가 볼 때는 역술과 미신 그다음에 풍수 이런 것으로 국정이 농단되는 상황 자체가 그것도 일개 사인인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발언 하나와 그것을 수용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의 결정에 의해서 야 저게 청와대가 옮겨간다? 상상을 초월한 문제죠. 그리고 거기 보태자면요.
지금 청와대 이전 같은 중대한 국가사안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정욱 박사가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이란 건 뭐냐면 책임과 권한 있는 사람들끼리의 회의체를 말하고요. 그 회의체에서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의 회의록을 의미해요. 근데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회의록도 없고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참여자의 명단이 안 나오고 모든 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데 이건 국가 운영이 아닌 거죠.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징치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국가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어떻게든 처벌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자, 당시에 이제 대선 캠프 계셨으니까 네네.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다 또는 네. 공식 라인에서는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 용산은 네. 명확합니까? 명확하죠. 예. 최근에 이제 이런 음성, 육성이 나올 때마다 저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으로 또 절망을 넘어서 참담함으로 또 참담함을 넘어서 정말 자괴감으로 점점 더 수렁처럼 빠져갑니다. 우리는 다 헛똑똑이었구나. 시스템에 의해서 정책본부 같은 경우는 각 그래도 꽤 일 잘한다고 하는 수석보좌관급의 사람들 또 보좌관급의 사람들이 대부분 집합이 돼서 한 60여 명이 분야별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 이면에 전문가 풀은 6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있고 한데 이분들이 다 그러면 헛똑똑이었구나.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긴 시간들을 예를 들어서 1월 27일 날 대통령이 발표를 했잖아요. 보셨다시피 거기에 아주 미사역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간다. 그러면서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든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하고도 상하 격의 없이 소통한다. 이런 이제 각종 미사역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비근하게 대선이 끝난 3월 9일, 3월 10날 당선 발표 나고서 10날 예를 들어서 예상 질의응답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간다.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걸 우리는 실현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특히 그 예상 질의응답에 보면 김 여사의 그 역할이라든지 업무 범위, 그러니까 역할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 질의응답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중논, 중의를 모아서 만들고 했던 것들 그게 곧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잖아요. 공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좀 전에 김갑수 의원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거나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지금 녹취 나와서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 사이가 이 누군가가 풍수적이거나 무속적인 사람이 작동했을까를 계속 눈여겨본 거예요. 최소한 3월 14일 정도까지는 그게 표면적으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14일부터 20일 사이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20날 발표를 했죠. 3월 20날. 그때 그러면 약 6일이나 7일 사이에 이 천도, 일종의 천도잖아요. 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는 것도 천도죠. 그 정도의 파격적인 걸 결정할 정도 됐을 때 얼마나 강력한 외부 사람의 힘이 작용한 거냐. 이걸 생각하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제 김정욱 박사님께 좀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서 열흘 만에 용산으로 갔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단정하느냐.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기자 출신으로서 어떤 언론이 지금 청와대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그 열흘 동안의 수수께끼를 풀어낼 것이냐. 저는 절대로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다. 김 여사가 개입했을 수 있다. 야 이제 뻔히 아는 거 아니냐. 한두 개 개입했느냐라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도라고 표현하셨고 당연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절차가 필요했는데 회의 서류 한 장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게 없는데 어떻게 열흘 만에 이게 갔느냐. 이거 지금 스픽스가 박사님 죽기 살기로 따져보려고 하는데 좀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 동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인수위라고 얘기하면 인수위 계셨으니까 기자들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인수위의 중요한 내용 하나만 체크해 와서 기사화를 해도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근데 기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기자가 설명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담당자가 설명을 못해요. 실제로. 인수위도 설명을 못하고 용산도 지금까지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설명을 못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설명하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예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갑자기 뚝 떨어졌으니까. 근데 뚝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면 공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논의가 됐겠죠. 당연히. 네. 저 그렇다면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하는 행태를 보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 보고 다른 거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들 보고 죽으란 얘기죠. 찾을 수 없는 거 찾으란 얘기잖아요.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날짜상으로 봐도 인수위가 정식으로 출범한 건 3월 18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발표하신 건 3월 20날이고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 단계에서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물론 대선 때 이제 공약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제 공약을 공약화한 이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경호처장하다 국방부 장관 되신 분,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거치신 분, 해병대 사령관 이분들 회의하는데도 배석을 해봤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국방부 쪽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 사이에서는 말이 나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단 한 번도 용산 이전에 대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 그러면 국방부 이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거기 합참도 있었잖아요. 합참이 이제 뭐 급하게 막 수방사 터로 막 이전하고 막 하는데 그런 준비 단계를 그분들이 아무리 생각이 없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건의를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갑자기 그걸 발표를 해서 취임 전까지, 취임식 전까지 옮겨야 된다? 과연 어느 군인 출신들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잠깐만 여기서 이 호흡 조절하는 걸로요. 이게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일은 아닐 거예요. 역사책에 나오는 기이한 그 통치의 한 모습치고는 제 기억 속에는 그러니까 페론 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대 이제 페론 집권을 했다가 망명했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와서 재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다른 이제 에바 페론 그때 또 새로운 부인하고 이제 그때 그 부인이 부통령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갖고 집권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제 이 노령이고 그래서 페론이 사망을 하고 그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그 부인이 집권을 해요. 근데 2년 정도 있다가 쿠데타로 결국 실각하고 처절하게 여러 처벌을 받는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사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인, 페론 부인,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있는 자리에 언제나 그림자처럼 있는 어떤 사나이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미남이고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점성술사예요. 우리나라 치면 이제 점쟁이, 무당 뭐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바 페론 통치기에 벌어졌던 숱한 여러 가지 2년여 동안의 정책의 내용이 그 뒤에서 실제로 뭐 정부 관계였다고는 해요. 점성술사가 국정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섭정처럼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야 정말 신기한 역사책 속의 일이네 하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자,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공짜 여론조사 그리고 공천이라는 대가, 인사 개입 뭐 이런 걸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명태균의 발언은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은 없어요. 다만 이것이 국가 중대사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도하고 지시해서 이행된 것이라면 이 문제야말로 정말 국정농단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김 박사 그렇게 보는데요. 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요. 안보상의 빈틈을 발생시키게 되면 대통령의 통치 운영 자체가 국민을 안전에서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방 라인에서 엄청난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옮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시설이 또 옮겨져야 돼요. 연쇄적으로. 이 연쇄적인 이동 과정에서 소위 안보 라인에서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청 논란 벌어졌죠. 네. 소위 미국에서 얘기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볼 땐 지금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전히 저는 안정화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국민과의 토론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차라면 국민들이 용인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국민이 판단한 문제니까 용인할 수 있는 거지만 국민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 여론이 높았었는데 공식적인 라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거고 명태균이라는 일개 사인이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거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소위 압력을 행사해서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용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용산은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 부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의 사안이면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자, 제가 보기에는
그 10일 동안 대통령이 당선된 당선자 발표가 2022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3월 20일 날 발표합니다. 그 사이에 3월 14일쯤 천공이든 백재건이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명태균도 그 이전에 이미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을 겁니다. 3월 18일 날 인수위가 출범하는데요. 인수위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 논의를 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20일 날 대통령이 발표를 하게 되죠. 저는 진실은 드러난다고 보고요. 정말로 공식적 채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물고 늘어져서라도 누가 주도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따져야 하는데 오늘 명태균 씨의 저 발언 여러분 한 번 더 들을 텐데요. 왜 그랬는지 저희들이 수수께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이 했던 이야기 청와대 특가 안 좋다. 이 말 6조짜리인데요.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안 가는데 뭐 본인이 뭐 그거 안 한다는데 뭐 청와대 안 간대 그 터가 안 좋아서. 여러 군데서 정언을 인수위 쪽에. 아, 제가 이제 지금 그전에 했던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명태균이 왜 저렇게 이야기했느냐.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용산 이전 전에 청와대에 단 하루도 잘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이걸 누구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누구 생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뭐 김건희 여사의 말이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집무실에 대한 이전 부분을 갖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약집 페이지를 드렸지만 네. 여기서 조금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집무실과 관저의 분리라는 게 공약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손과 발을 굉장히 자유롭게 한다는 거고 누구 농담대로 뭐 해먹을 결심, 뭐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할 결심, 뭐 이런 거겠죠. 사실은 그 부분은 거의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종합청사로 가더라도 기존 관저, 청와대 안에 있는 관저를 쓸 수 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간다 했다가 또 외교부 장관 공간을 한다가 막 서로 연쇄적으로 또 이동이 있었는데 집무실 관저 분리 부분까지 아마 저 광화문 청사로 간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넣은 게 저는 훨씬 더 이분들이 처음부터 뭔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숨겨져 있었구나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김종대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때 김건희 여사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 줌으로써 안 되는 국가의 중대사 결정을 김건희 여사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김건희 국정농단은 저때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 계속 물고 늘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만한 사실도 언젠가 공개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